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1월 12일 목요일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아직 17차는 시작을 안 했고, 소파 수술 후에 2주 후인 1월 12일에 지금 이제 수술 경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수술은 그때 12월 30일 경인가 금요일 날인가 했었고요. 1월달, 그러니까 첫 주는 이제 뭐 소파 수술 후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참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소파 수술 자체는 아프진 않았고 수술하고 나서도 처음에 출혈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생리 끝나는 날 그냥 조금 나오는 그 정도 출혈량이었고, 일주일 정도 그렇게 나왔고, 오히려 일주일이 지나니까 생리 이틀째만큼의 출혈량이 한 7일 가까이 계속 지속됐어요. 그리고 지금 병원 가는 날인 오늘, 어저께부턴가 이제 생리 마지막 날인 양 정도가 피가 비쳤고 생리같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총 수술하고 2주 정도 계속 출혈이 있었고, 그러니까 일주일은 오히려 출혈이 그냥 손 베어서 나오는 피 양보다 적게 나왔고, 수술 후 일주일 후부터 7일간 좀 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허리가 너무 아팠고,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골반이 너무 아파서 제가 집에서 사무실까지 거리가 한 5분에서 7분 거리인데, 그 거리를 무릎하고 골반이 이렇게 뒤틀린 느낌이 나가지고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며칠은 수술하고 한 3, 4일은 주말이어가지고 한 이틀, 3일 쉬고, 며칠은 차를 타고,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걷지를 못하니까 차를 타고 이제 출근을 했고, 이게 자궁수축제가 이제 처방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자궁이 수축되면서 통증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통증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아파서 며칠을 걷지를 못했고, 이제 입덧이 수술 당일날 간호사분한테 혹시 물어봤는데, 아마 수술하고도 입덧이 며칠 가시는 분도 있다. 몸에서 완전히 임신 호르몬이 없어져야지만 입덧이 멈추는 분이 있다. 사람마다 이제 케바케인데, 아기 심장이 멈추고 바로 이제 입덧이 없어지는 분도 있지만, 저는 수술 당일까지도 입덧이 좀 심해가지고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한 3일 후까지도 입덧이 저는 있었고, 그래서 간호사분이 했던 말이 궁금해서, 정말 임태기가 수술하고도 나오나? 임신 호르몬이 나오나? 사실 조금 궁금해서, 뭐 다음에 또 저도 수영관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참고하고, 다른 분들도 혹시 카페들 글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제 후기가 이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임태기를 해봤는데, 그때 매일 한 건 아니고 사실 뻔히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뭐 매일 하고 싶은 기분이었겠어요. 근데 이제 확인은 해보고 싶었어요. 입덧이 계속 있어서. 그래서 수술하고 3일째였나? 그때 임태기를 했었는데, 그때까지 입덧이 있어서 해봤는데, 임태기가 2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임신 호르몬이 몸에 남아있구나. 약은 소파 수술 하기로 하고 프롤로텍스랑 크리논게를 진작 끊었었고, 수술 전부터 심장 멈췄다는 얘기를 들었던 주부터 끊었었고, 아무튼 수술하고 3일 후까지도 임태기는 2줄이었어요. 아주 선명한 2줄이었어요. 그것도 뭐 카페에서 역전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뭐 유산하고 임태기 역전하고는 전혀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침에 검사하냐, 테스트하냐, 오후에 테스트하냐에 따라서 또 그 2줄의 농도가 달랐었고, 그러니까 역전의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유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태기는 역전되게 진한 임태기였던 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진한 2줄이어도 유산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 별로 알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이제 카페 글을 많이들 저랑 비슷한 상황에서 찾아보실까봐 혹시라도 이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보니까 임태기가 갑자기 2줄에서 1줄이 되면서 뭐 유산이 됐다는 분도 있긴 한데, 이거 사람마다 정말 케바케 같아요. 저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임태기가 아주 진하게 2줄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한참 지나서, 수술하고 일주일 이상 지나서 또 궁금해서 임태기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때는 1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임신 호르몬이 몸에서 유지가 오래돼가지고 임태기가 수술을 하고 나서도
좀 오래 지속되는 분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뭐 다들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유산한 것도 애 낳는 거랑 똑같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궁 수축 느낌, 그 자궁 통증이 수술하고 수술 당일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도 괜찮았고 이틀째부터 그 자궁 수축 느낌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좀 많이 아팠어요. 한 일주일은 진짜 알아 누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12월 초였나? 그쯤엔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이제 한 2주 지나니까 그 병원을 가야 되니까 제가 자가 테스트기를 했는데 한 줄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찬 공기를 마시거나 좀 공기가 안 좋은 데 가면 계속 기침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코로나 후유증이 비염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기침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계속 가래가 끈다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기침을 해요. 지금도 차 안이라 좀 약간 공기가 차갑다 보니까 계속 기침이 살짝살짝 나오는데 코로나 후유증이 약간 몸살기 같이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가 테스트기는 한 줄로 진작에 2주 정도 되니까 한 줄로 떠서 뭐 한참 지나서 이제 소파 수술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기침으로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 민감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하고 특별히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항생제도 먹었고 소염진통제도 먹었고. 네, 자궁 수축 그 느낌 때문에 조금 통증이 있었고 못 걸을 정도였고 저는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나마 조금씩 나아졌고 이제 내가 회복이 된다고 느낀 거는 한 10일 이상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살 것 같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아파서 막 죽을 것 같고 계속 누워있고 잠깐 사무실 출근해서 한두 시간 일하고 빌빌 거렸는데 한 10일째 되니까 밖에 활동도 하고 뭐 음식도 하고 그 전까지는 막 밥 차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은 사실 저는 딱 심장이 멈췄다고 했을 때 그때 한 2, 3일 되게 좀 속이 상했는데 마음은 금방 사실 추스렸어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잖아요, 영상에서. 저는 현실주의자다 보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좀 빨리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오래 갖고 가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감정을 오래 갖고 가면 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제가 정신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스스로 주문을 걸어요. 괜찮다. 근데 같이 일하는 동생이 제가 만났는데 나 괜찮아 라고 하는데 얼굴은 되게 힘들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그 치료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나비 뭐라고 하던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거 있어요. 자기가 자기 그 어깨에 손을 이렇게 크로스로 올리고 괜찮아 좋아질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이제 효과적이라고 해서 가끔 이제 내 자신한테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 잘못 아니야 이런 말을 종종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뭐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울증이나 이제 공황장애 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정신건강 그런 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응원이 그런 치료에 되게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같이 일하고 친한 그 동생이 가끔 저한테 언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래 이런 말을 종종 해줘요. 근데 저도 약간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같이 일하는 동생이자 친한 동생인 그 친구는 더 긍정적이에요. 나쁜 감정을 되게 오래 갖고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그 회복 기간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동생이지만 한 6살 어린 동생이지만 제가 그 친구랑 한 10년 정도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되게 배운 게 많아요. 나쁜 감정, 화나는 감정을 오래 갖고 가지 말자. 그래봤자 나만 손해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런 거를 되게 빨리 물론 그 친구도 힘들겠죠. 근데 빨리 회복하는 걸 보고 빨리 회복해서 떨치는 게 나한테 득이구나를 항상 그 동생을 보면서 느껴서 요즘은 어지간한 큰일이어도 며칠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 20대 때는 혈기왕성한 나이라서 그런지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 있으면 막 일주일 이상을 알아누웠어요. 그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막
근데 이제는 나이가 40이 먹고, 저도 제가 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좀 예민한 사람이다. 몸 자체가 민감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막 몸이 아프니까, 내가 기분 좋게 하려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가, 뭔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든가,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의 극복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모르겠어요. 남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산이 되고 소파 수술을 했다고 해서 안 힘든 건 아닌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이 힘들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16번을 하면서 처음 착상이었고, 착상이 하도 안 되길래 나 몸에 문제 있나 싶어갖고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마음 한켠에 잠깐 한 적도 있는데, 착상이 됐다는 걸 보고 선생님도 거봐라고, 착상이 되지 않았냐고, 임신 될 수 있는 몸이라고, 단지 배아만 좋은 게 나오면 언젠가는 임신이 된다. 난임병원 주치의도 그렇게 말을 했고, 최근에 동네 산부인과를 가서 진료를 볼 때도 그분도 되게 이 강동구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뭐 강동구 아이들이 3분의 1은 그 선생님 받았다고 할 정도로 꽤 이름 있는 선생님인데, 그분 선생님께서 그러더라고. 아직 폐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45, 6에도 출산을 하신다. 착상이 됐다는 거는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진짜 배아만 좋은 게, 건강한 게 나오면 임신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잘못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저는 진짜 힘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와라, 출산할 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반 산부인과에서. 그래서 너무 그 말에 되게 힘이 되고,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착상이라도 됐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초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저번부터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저보고 왜 PGT를 안 하네요. 근데 제가 의사 3명하고 난임을 지금 3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PGT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난조고 지금 제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피검 수치가 2.2 이상이라도 나왔던 거는 거의 신선이에요. 냉동에서는 피검 수치가 아예 0점대였고, 뭐 최근에도 한 게 신선으로 해서 착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냉동을 하는 게 4일 배양 이상 가지도 않았고, 3일인데 배아가 빨리 죽을까봐 3일째 항상 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자궁의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냉동한 거지, 남들처럼 뭐 4, 5일 배양이 돼서 좋은 거를 뭐 신선하고 남은 걸 냉동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도 최대한 배아의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자궁만 받쳐준다면, 자궁 상황만, 내막 상황만 된다면 될 수 있으면 냉동 이식은 하지 말고 신선으로 하자라고 세 분 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수정이 한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PGT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주치의들도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신선을 했을 때 수치가 조금이라도 나왔기 때문에 배아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냉동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지금 현재 주치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근데 PGT를 하려면 저 같은 경우는 난저기 때문에 모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모아요. 하나하나 모으면 최소한 PGT를 하려면 5-6개는 모아야지 사실 PGT를 하잖아요. 기본 요금이란 것도 있는데, 그러면 한 1년 동안 모았는데 PGT를 한다고 해서 또 100% 임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PGT 했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사람도 봤고, 뭐 지인 중에는 PGT로 해서 착상까지 돼서 임신이 됐는데 계류유산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착각을 하는 게, 저번에 병원의 선생님한테 PGT에 대해서 상세히 물어보고 설명을 좀 장시간 들었는데, PGT 같은 경우는 배아 검사인 거지 태아 검사가 아니래요. 그래서 PGT를 해서 착상이 됐다고 한다고 해서 기형아가 100% 나오지 말란 법이 없대요. 그래서 PGT를 해도 만약에 착상이 됐어도 기형아라면 자연도태돼서 유산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PGT를 하나 안 하나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했던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PGT를 해서 임신이 되는 게 아니라
PGT를 안 해도 될 그 배아였다. PGT를 해서 임신이 되신 분들은 PGT를 해서 임신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 백지장 하나 차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어차피 그 배아는 PGT를 안 했어도 될 배아였기 때문에 저 같은 지금 상황에서는 랜덤으로 나오는 그런 난자를, 좋은 난자를 채취해서 진짜 기적 같은 일을 바라고 있는 건 알아요. 근데 내가 포기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1%든 10%든 그런 희망을 갖고 내가 임신 준비를 하는 거지 100% 확신을 갖고 시험관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의사들도 PGT가 이래저래 해서 너한테는 맞지 않다. 그리고 PGT를 해도 유산될 아이는 유산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댓글을 달아서 나는 이래저래 해서 PGT 할 상황이 아니라고 분명 말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한다는 소리가 그동안 이 의사를 믿어서 임신 되셨나요? 계속 의사나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악담을 남기더니 요번에 이제 제가 후기를 남기면서 이제 유산된 상황이랑 그동안 이제 후기를 계속 남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의사나 믿으세요 악담을 했던 그 사람이 또 댓글을 단 꼬라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 봐요. 하나씩이라도 모아서 PGT를 해서 만출까지 갈 수도 있는데 왜 말 안 듣고 그러냐.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유산될 줄 알았다. 이딴 식으로 댓글을 남긴 거 정신병자 아니에요? 아니 사실 유산됐다고 하면 아니 모르는 사람도 저도 그래요. 아 힘내세요라고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힘이 나진 않겠지만 뭔가 위로와 공감을 해주고 싶어서 더 이상 말을 하면 그것 또한 상처가 될까봐 저도 유산했다는 영상을 보고 힘내세요라고 남긴 적이 있는데 그럴 줄 알았대요. 그리고 그 뒷말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황당해가지고 그렇게 네가 듣기 싫은 말 듣고도 우겨서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남는 게 뭐 있냐. 착상이 된 게 단주하냐. 아기가 안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거에 목표를 갖고 임신 준비를 하래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완전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아니 유산했다는 영상에 거봐라. 네 말대로 해서 PGT를 안 했기 때문에 결과가 없는 거고 착상이 돼도 애기 안 떨어져 나가게 하려면 PGT를 해라.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딴 식으로 댓글을 남기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았다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도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뭐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받으면 제가 배로 항상 갚아요. 주변에 베풀고 살고. 근데 나쁜 것도 받으면 저 배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냥 넘어가면 이 사람들은 누굴 호구로 생각하고 여기저기에서 만만한 사람들한테 더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도 저번에 박제를 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그 사람이 남긴 글을 보고 더 강분을 하는 거예요. 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또 그딴 식으로 댓글을 남기니까 인스타에서 다들 이거 사이코패스 도라이 아니냐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본인은 그거예요. 남을 걱정한다는 그런 가면을 쓰고 남한테 더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되게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인스타나 SNS, 유튜브를 하면서 진짜 큰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저한테 피자를 쏜 적도 있어요. 먹고 힘내라고. 그러니까 얼굴도 안 봤는데 뜻하지 않는 선물을 보내주신 분도 있고 장문의 편지로 힘내라고 자기도 고차수로 성공했다고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힘이 될 때가 있는데 가끔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악담을 하면서 지 뜻대로 안 되고 지 말대로 안 했다고 그래서 네가 임신이 안 된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남 임신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당신 정신건강에나 신경 쓰시고요. 당신 사회생활이나 신경 쓰세요. 당신같이 유령 계정으로 남한테 그건 악플이거든요. 본인은 걱정이라고 우겨대지만 악플인데 악플다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사람이 나중에 없을 거예요. 아니 뭐 사회생활을 할 때 가식적으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유튜버라는 공간이 익명을 가장해서 지 하고 싶은 말 하고 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남 임신 문제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너의 정신 건강이나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지금 병원에 가고 있고, 생각보다 지금 많이 극복을 했고, 이제 몸도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지금 이제 오늘은 그 수술 경과를 볼 거고, 아마 선생님 말로는 회복이 평균적으로는 2달 정도 걸린다고 해서 2달 후쯤 다음 차수를 시작할 수도 있고, 이제 회복이 느린 사람은 한 3개월 정도는 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다음 차수는 어떻게 할지 이제 뭐 이제 계획을 좀 세우고 이제 회복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 갔다 와서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음파 보고 진료 보고 이제 피 검사하고 나왔고요. 약은 항생제, 위장약, 그 다음에 사이토텍 이제 처방을 받았고, 초음파를 봤는데 아직 피고임이 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 일주일은 피가 거의 안 나왔고 2주째부터 피가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피가 고여있나 봐요. 그래서 피 고인 게 다행히도 이제 약 먹고 일주일 안에 배출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피가 고여있거나 그러면 착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또 시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자궁에 살짝 고여있다고 미치겠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목요일날 밤에 금식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임이 있으면 바로 수면 마취하고 피를 빼야 되겠다고. 근데 사실 간단하대요. 그래서 근데 다음을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피고임 없이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하셨고, 다행히 시술하기 전에 알아서 빠지면 안 해도 되는 거고, 혹시라도 오늘처럼 피고임이 다음 주까지도 안 빠지면 이제 문제가 있다고 결국은 시술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막 엄청 복잡한 건 아닌데 그래도 통증이 있을까봐 수면 마취를 해야 된다 해서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날 금식을 하고 금요일날 와서 경과를 보고 시술을 할지 말지 결정하기로 했고요. 이제 선생님한테 다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혹시 다음 차수는 언제 시작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게 생리를 제가 다음 생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선생님 예상하기로는 빠르면 2월 말경에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하시고, 이제 혹시 장기냐 단기냐 했더니 그동안 신매차 하는 동안 단기로 해서 착상이 안 됐으니까 장기가 더 잘 맞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도 장기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럼 생리 전에 저번처럼 와야 되냐 물어봤더니 장기로 하면 생리 전부터 와가지고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다음 주에 피고임이 해결되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생리를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2월 말 아니면 3월 초에 이제 17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뭐 하나 쉬운 게 없네요. 일단은 일단 이제 피고임이 해결이 돼야 되니까 일단 약을 처방 받았으니까 일주일 안에 고여있는 피가 다 빠지길 바라며, 또 시술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수면 마취만 하고 나면 며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진짜 제발 새해부터 시술 안 하기를. 왜냐면 또 이제 17차 할 때 또 수면 마취를 해야 되니까 제발 무사히 넘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단 명절 때 원래는 18일부터 제가 그 택배 포장이 없어서 원래는 광주 가려고 하다가 이번에 소파 수술하고 몸도 회복이 느린 것 같고 해서 광주 고향집을 안 가기로 했거든요. 이번 구정은 안 가길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오라고 했으니까 바로 구정 전이거든요. 괜히 기차표 예약해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병원 못 올 뻔했어요. 시술을 또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구정 지나고 올릴 것 같아요. 한 달씩 밀려 있으니까. 일단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